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원자재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재영 KB증권 수석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제 관세 올해 상반기 돌아보면 관세 반영전 선수입 수요가 이제 원자재 시장 전반에 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관세 협상이 차츰 마무리가 되면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전체는 좀 하방 압력이 크다라는 분석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한 몇 달 전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워낙에 관세란 이슈는 좀 경기 부진을 촉발하는 요인인데 네. 이제 그 3, 4월에 특히 굉장히 그 관세 이슈가 극에 달했을 때 미국에서 원자재랑 주요 품목들의 수입이 엄청 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관세 그 협상이 어느 정도 유예가 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완화가 되거나 하면 이제 그 선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이제 글로벌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선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이제 일부 품목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유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도 아마 하반기부터는 그런 선수요는 좀 둔화되고 이제 경기에 따라서 수출, 수입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요가 둔화되고 경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때가 올 것이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경기 또한 이제 원자재 가격의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지금 뭐 주요국들이 확장 재정을 펼치는 곳들이 있고 이런 영향들, 확장 재정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표적으로 경기 사이클을 보면 좀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면 조금씩 이제 돈을 풀고 네.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들어오면서 특히 미국 경기가 꺾이지 않아서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들이 좀 많이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반면에 이제 유럽이나 중국 이런 데들은 이미 경기 부진 또는 침체가 좀 오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되게 좀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도 들어가고 특히 유럽은 굉장히 오랜만에 재정 정책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보면 달러 약세 그리고 유로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것들도 이러한 그 정책의 차이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지역들이 조금씩 경기 회복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좀 원자재 가격도 돌 수 있는 상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중에서 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많은 분야가 또 금값이기도 할 텐데요. 최근에 좀 주춤하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2020년 이후 금값이 이미 3차 랠리 중이다라고 분석해 주기도 하셨는데 하반기 금값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하반기에도 금은 추가로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하반기 전망에서 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바뀜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전통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이번에 금 가격을 올렸던 거는 그 매수 주체가 이제 중앙은행 그리고 중국 같은 신흥국의 리테일 수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금 바를 사는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금 가격을 올렸는데 이러한 그 수요는 조금씩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앙은행들 많이 매집을 했고 네. 이제 중국의 일부 지표들은 조금씩 돌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책들도 들어간 상태고 해서 이제 중국 증시도 좀 어느 정도 요즘에 좀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마 금에 대한 수요는 이전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 그 국내 장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그 달러 약세랑 이제 금리가 조금 상승하는 게 멈추면서 네. 지금 유동성들이 시장에서 이제 풀리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원자재 시장에서는 금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에는 금 가격이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듯이 올해 하반기에는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 이런 것들 때문에 금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고 이후에 이제 그 경기 회복을 보면서 비철금속이나 그런 실물에 연동되는 원자재들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마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금 ETF에서는 자금이 유출이 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유출까지는 아니고 조금씩 유입되는 정도였거든요. 그거를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그 금 ETF로 정말 자금들이 유입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 매수 주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동성 확대로 금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점. 금 ETF도 좀 눈여겨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최근에는 또 백금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서 그게 관심을 끌기도 했었는데 백금 가격 상승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백금은 참 저희가 네. 자주 보지 않는 원자재인데요. 보통 이제 금의 대체제라고 하면 이제 은 정도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구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되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금이 금인 이유는 네. 다른 것들이 대체하기 쉽지 않고 특히 이렇게 변동성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금이 좋다라고 좀 여러 차례 언급드렸는데 일단 백금 같은 경우도 지금 금 가격이 워낙에 올라 있는 상태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체적인 그런 원자재들을 찾는 수요에서 좀 백금으로 눈을 돌렸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IRA 폐지, 그러니까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친환경 관련해서 이렇게 자금 이렇게 공제나 이렇게 보조해줬던 것들을 폐지를 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제 친환경보다는 기존의 그 내연기관 그리고 기존의 뭐 연료 화석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대표적으로 이제 백금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내연기관에 쓰이는 그 산업 수요가 거의 40% 정도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되면 이런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에 백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격이 눌려 있었는데 최근에 이 친환경이 좀 폐지되면서 반사수혜 이런 것들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수급 자체도 사실 구리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급 우위가 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상승세를 계속 끌고 나갈 힘이 좀 어려운 그 원자재인데 백금 같은 경우는 좀 공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수요가 좀 우위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금 대신해서 좀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금값은 상승을 전망을 하고 계시고 상대적으로 은 가격은 또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라고도 봐야겠는데 하반기에도 그렇다면 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다고 봐야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금이 좀 많이 오르고 나서 이제 네. 그 말씀드렸던 사이클처럼 이제 산업 수요 이런 것들이 개선될 때 보통 은이나 이제 구리 이런 비철금속 이런 것들이 오를 수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하반기라고 하면 좀 시기는 애매하겠지만 결국에는 올해 연말 정도 아니면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금의 키 맞추기를 해서 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2007, 8, 9년 때 있었던 그런 유동성 장세 그리고 그때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특히 달러가 그때 굉장히 많이 내려가면서 특히 이런 자금들이 원자재에 좀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하반기부터 조금씩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금이 먼저 오르고 그 이후에 다른 금속들의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비철금속의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철금속은 좀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유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공급이 좀 많이 쏟아질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가격 하방이 있을 거로 예상은 하고 있고 이제 비철금속은 중국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랑 선진국의 그런 수출 관련된 그 국가들이 좀 불안한 형국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기대도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지표들 보면 조금씩 바닥을 찍고 한 두세 달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지금 바닥 상태에서 좀 머물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중국 쪽에서 이제 지표들이 좀 턴어라운드 하는 게 좀 확인이 되고 특히 이제 연말 그리고 연초에 보통 이제 정부의 부양 정책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서프라이즈로 발표됐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보통 구리 같은 이제 비철금속들이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철금속도 저희가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와 같은 비철금속은 경기 지표들을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이 격화될 당시만 해도 유가가 뭐 $130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왔었는데 유가는 다시 하향 안정되고 있고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내자마자
분쟁이 터지면서 네. 전망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네. 다행히 좀 뭐 해소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유가는 사실 그 사태 이전 수준까지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변동성 리스크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하방 압력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60달러대 초반까지 좀 하락 안정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 경기도 부진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원래도 올해 이제 증산 계획들을 발표했었는데 네. 되게 생각보다 더 빠르게 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목표치였던 이제 일간 220만 배럴의 증산이 거의 8월쯤 되면 이제 그 목표치를 도달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증산을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고된 거 이상으로 증산을 하기 때문에 다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물량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 9월에 추가적으로 증산을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우디가 왜 이렇게 증산을 하고 있냐라고 보면 여러 가지 뭐 해석이 가능한데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지금 중동 국가들도 결국에는 그 관세 협상이 다 맞물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도 신경 쓰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사우디 측면에서도 이제 그 유가 부양을 해야 되는 그 아람코 상장 이런 것들도 작년에 다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유가 부양보다는 그동안 그 유가 부양을 위해서 너무 사우디 쪽에서 많이 감산을 했던 그런 부작용들 이런 것들 조금씩 되돌리려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의 그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가는 방향은 좀 내려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는 60달러 초반까지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이제 원자재 시장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될 변수들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제 트럼프 관세 협상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저희가 좀 마무리된다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유예를 통해서 좀 시간을 번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양 정책을 통해서 올해 연준에 또 그 금리 인하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원자재가 조금씩 회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생각보다 경기가 많이 안 좋다라고 하면 원자재 가격은 사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급락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2008년 때 그리고 2020년 때도 봤듯이 이렇게 빠르게 하락을 하면 오히려 경기 부양 그리고 금리 인하가 빠르게 들어가면서 원자재가 굉장히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은 좀 투자의 기회를 찾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전에 이제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잠깐 언급드렸는데 유동성 장세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네. 지금 자금이 딱히 원자재로 들어가는 것들은 확인하기는 아직은 어려운데 분명히 9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 들어가고 글로벌 MT 같은 것들이 증가하고 이제 달러 약세가 계속이 된다면 분명히 원자재 쪽으로도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장세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원자재로 들어오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